서울의 1985년 겨울밤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바닥에 빗물 자국을 얼려 거친 얼음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옥상의 난간에 걸터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밑으로 보이는 병원의 주차장은 차가운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그 위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일까요? 아니면 더한 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지안의 목소리는 추운 공기에 묻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18살. 그의 나이는 젊었지만 삶은 이미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지아는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만들며 웃음을 나누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가난이 그들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지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의 열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공장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먼지와 기름때로 뒤덮인 작업장에서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료들과 기계를 고치고 무거운 철판을 옮기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소음 속에서 지아는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기계가 고장나며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끼어 비명을 지르자 지아는 고민할 틈도 없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기계에 부딪혀 심하게 부서졌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회사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더는 고용할 수가 없겠구나. 관리자는 한 장의 서류를 던지듯 건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누운 채 고통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병원비가 쌓이고 어머니의 약값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그는 옥상에 섰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도 어머니를 도울 방법도 없는 자신이 그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어머니에게도 더 나을 거예요. 그는 혼잣말을 하며 난간에 발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그의 낡은 병원복을 흔들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갑고 발밑으로 펼쳐진 세상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추세요. 놀란 지아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멈추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살로 보이는 이 여성은 이은주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지안을 붙잡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지안은 그제야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원비도 못 내고 엄마 약값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필요 없어요. 이은주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고아였어요. 어렸을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붙잡아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간호사가 됐어요. 방법은 있어요. 지안 학생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안 학생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안 학생이 어머니를 버리면 그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지안은 그녀의 말에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은주가 말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은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안 학생도 어머니도.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주의 손은 차가운 옥상의 공기를 뚫고 따뜻하게 지안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지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지안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후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주 간호사는 약속을 지키듯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단호했으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비난과 후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인 거죠? 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은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지안의 어린 시절은 밝은 햇살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며 보낸 날들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나무 장난감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은 자동차를 손에 들고 뛰어다니던 어린 지안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앞에서 울음을 참으며 괜찮아,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들을 팔며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상태에서 계속된 노동은 그녀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종종 밤에 몰래 약을 삼키는 어머니를 보며 지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커서 엄마를 도와야겠다.
고등학교 1학년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지안에게는 일자리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친 나날이 이어지던 중 그는 결국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은 냉혹한 세계였습니다. 땀과 기름때로 범벅된 작업장,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지친 노동. 하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오늘도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나 때문에 덜 힘들어 하실 거야. 그러나 현실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공장에서의 사고는 모든 걸 끝내버린 듯 보였습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 순간 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대가인가요? 지아는 병실에서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계에 눌린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해고를 통보받으며 느꼈던 모멸감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관리자의 차가운 말투는 마치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부품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옥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약값조차 벌 수 없었던 자신이 그녀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은주 간호사를 만난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다른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은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국물과 몇 가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안 학생, 내가 알아본 게 있어요.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내드릴 방법을 찾았어요. 지안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죠. 이건 지안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여러 지원 제도와 후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안 학생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안 학생이 정말 달라지고 싶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은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든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위한 요양시설을 찾아갔고 병원비 문제를 해결할 후원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아있던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이 전부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가능성이지만 그 가능성을 붙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지아는 병실에 누워 창문 밖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듯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점점 따뜻한 희망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은주 간호사가 보여준 헌신과 진심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한순간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해야겠죠? 이지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안 학생. 하지만 천천히 시작해도 돼요. 중요한 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녀는 지안에게 작은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다시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둔하고 통증이 심했지만 재활을 통해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의사는 그의 상태를 차분히 설명하며 말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단,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활실에서 처음으로 치료를 받던 날, 지아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떨렸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침대에 앉아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이은주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지안 학생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 발짝씩 천천히요. 재활을 시작하면서 지아는 이은주의 권유로 검정고시 공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중고 서적과 노트가 쌓여갔습니다. 책을 펼쳐도 처음에는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실패했던 기억들과 앞으로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지아는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고 쓰기를 반복하며 그는 점차 공부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이은주가 병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기초 수학이요. 지아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는 지안에게 작은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재활과 공부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이지아는 사고 당시 공장에서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했던 그 순간, 고장난 기계의 불꽃이 번뜩이며 튀던 장면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 기계가 더 안전했더라면? 지아는 자신이 부상을 입은 이유가 단지 사고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된 공장의 낡은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병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기계 설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주는 그가 흥미를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작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잖아요. 중요한 건 그 열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아는 병실 컴퓨터를 빌려 인터넷에서 기계 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관련 자료를 읽으며 간단한 스케치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마음속에서 뜨거운 의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막히면
그는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나 그때마다 이은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안 학생,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가 펜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은주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지안 학생, 검정고시 날짜가 정해졌어요.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지안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그녀는 격려하듯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자세면 충분해요. 제가 응원할게요. 이지아는 처음으로 삶의 작은 변화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로 약해진 다리도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고, 공부는 여전히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아는 검정고시 시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지 위에 빼곡히 적힌 문제들을 마주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펜을 쥔 손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되새겼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못하면 정말 끝이다. 그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이은주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합격증을 건네주었을 때 그는 그제야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아는 검정고시 합격 이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에서의 사고를 떠올리며 기계 설계와 전기공학을 독학으로 배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 병실 책상 위에 펼쳐진 공학 서적들, 그리고 종이에 그려진 설계 도면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학 공식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도면은 그에게 마치 외국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책을 덮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작은 스케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낙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다시 예전의 무력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그는 자책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이은주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안이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 학생,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은주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요. 지아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이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간호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는 고아였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학비도 스스로 벌어야 했어요. 그때는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넘기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지안에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 학생도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언젠가 그 벽을 넘어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지안은 조금씩 다시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읽고 도면을 다시 그리고 실패한 스케치를 계속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손목은 아프고 눈은 따갑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이 순간을 넘기면 달라질 거야. 이은주의 말은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드디어 첫 번째 작은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낡은 공장에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했지만 지안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지안은 작게 중얼거리며 모델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작은 기계가 윙윙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의 눈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해낼 수 있어. 나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곧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지만 그는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후원기관에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기술 검증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들이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도서관에서 창업 관련 자료를 읽으며 독학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한 단계씩 해봐요. 이지아는 점점 더 큰 도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밤을 새우며 계획서를 쓰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들어낸 기계 모델은 작은 성공의 시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더 크고 실제적인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연구비를 벌었고 밤에는 창고 한쪽에 마련한 작은 작업실에서 설계도를 펼치며 기계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기름이 묻어 있었고 몇 시간씩 앉아서 작업하다 보니 허리는 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완벽해야 해. 기계 조립 도중에도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설령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나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부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난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작업하던 기계가 폭발음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된 것이었습니다. 망쳤어. 또 실패야. 그는 손에 들린 부품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실패는 여전히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과거의 목소리들이 스쳐갔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포기해. 아무것도 못할 거잖아.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쉰 뒤 다시 기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거지? 그는 손전등을 들고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살피며 문제를 찾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결국 원인을 발견했고 부품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그는 마침내 완성된 기계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기계는 공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안전장치로 작업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계를 발표하기 위해 작은 창업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람회는 그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그에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옷은 여전히 허름했고 부스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은 세련된 정장과 화려한 장비로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눅이 들었지만 자신을 설득하듯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해. 그는 부스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계의 작동 원리와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사람들이 그의 열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소기업 대표가 그의 부스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계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꽤 흥미로운데요. 테스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그는 작업실로 돌아와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람회에서 받은 긍정적인 반응은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많이 배워야 해. 그는 다짐하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며칠 후 그는 중소기업과의 테스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계를 공장의 테스트 라인에 설치해 성능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작은 오류라도 발생한다면 그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기계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처음에는 매끄럽게 작동했지만 몇 분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안 돼. 왜 이런 거지? 그는 황급히 기계 앞으로 달려가 문제를 살폈습니다. 테스트 현장의 직원들은 그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걸로 될까?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임시로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기계는 다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조용해졌고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가능성이 있군요.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지아는 창고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도전을 넘어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지아는 공장의 테스트 라인에서 기계가 완벽히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취감에서 오는 감동이었습니다. 몇 달간 밤을 새우며 설계하고 조립했던 기계가 이제 실제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하군요. 정말 열정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테스트를 참관한 중소기업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기계를 우리 공장에 도입해 봅시다. 아직 보완할 점이 있지만 충분히 실용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아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실에서 조용히 앉아 맥주 한 캔을 따고 있었다. 작은 창고 작업실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이루어낸 노력의 흔적은 그의 자부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설계도와 실패했던 스케치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아직도 손때가 묻은 공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놓인 작은 장난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손에 들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조금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이지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공장에서 사용될 기계를 제작하며 주문을 받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장들이 그의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이는 곧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혼자 한 게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해 갔습니다. 직원 몇 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꾸리고 더 나은 장비를 구입해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새겼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 그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바로 병원 옥상에서 자신을 붙잡아준 이은주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실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은주 간호사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한 젊은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은주 수간호사님 말씀하시나요? 지금 소아과 병동에 계실 거예요. 그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그는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동 문을 열었습니다. 이은주는 작은 환자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띠며 아이들에게 다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몇 년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 학생? 네, 저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지안 학생.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안 학생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이지안은 그녀의 손에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병원의 소아과 병동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과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간호사님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이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지안 학생.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여정을 나눴습니다. 이지아는 병원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회색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퍼진 희망과 따뜻함이 그 하늘에 그대로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차례야. 그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